안녕하세요. 저는 보통 사람을 위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책의 저자 브루크스라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블로그를 하면서 소설을 쓰기도 하고 보통 사람을 위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동명의 강의를 하기도 하는 30대 갓생 사는 직장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삶을 조금 더 자기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쓰게 된 책이고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면 조금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스스로의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책의 내용을 따라가기만 하면 본인의 어떤 브랜딩 소재를 발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제가 준비한 책입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신이 원하는 걸 잘 알지 못한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된 책인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삶을 채웠을 때 자기다움으로 가득 차서 대중성을 얻게 되고 그를 통해서 브랜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사람들한테 뭐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를 잘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생각보다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데 그걸 좀 자연스럽게 본인 안에서 브랜딩 소재를 발견하고 세상에 있는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희가 어떤 대단한 사람, 굉장한 사람, 그 다음에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들의 브랜딩 강의를 들었을 때 그들의 책을 봤을 때 우리가 그거를 당장 보고 따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책을 보면 조금은 자신의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저는 나이대에 비해서 좀 많은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어릴 때 부유한 생활 환경도 겪어봤고 아버님의 사업이 잘 안 되면서 화장실이 없는 그런 집에서도 좀 살아봤거든요. 아르바이트를 이런저런 걸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박스 공장이나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분들이랑 5시에 아침을 먹으면서 계란말이가 이렇게 먹기 어려운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꼈어요. 이 대학에 가서도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막 한가운데 가서 공사장에서 일을 해보기도 하고 영하 50도의 시베리아에 가서 뭔가 한국어 강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경험을 많이 해본 게 다양한 사람들의 퍼스널 브랜딩 방향을 그런 경험에서 기반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오히려 집안의 이런 가족들 구성원이 돈독해졌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진 못했고요. 어머니랑 누나랑 셋이 생활을 하게 됐고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는 친척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걸 봤는데 어디 가도 이쁘다 누구 아들 예쁘다 잘한다 이렇게 하다가 이후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아버지께서도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돈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한 중학생 때부터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대학교에 갔을 때 계속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자 라고 하는 게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한테는 가장 최우선순위의 어떤 가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외국어 번역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특수 국가의 언어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 러시아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국가의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주어졌어요. 프랑스어를 전공한 사람이 꼭 프랑스 파리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대부분 일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러시아어를 배웠지만 저도 카라쿰 사막이라고 하는 이상한 스탄 국가에 가서 공사장에서 알바를 하거나 시베리아에 가서 한국어 강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는데 학점이 낮았기 때문에 교환학생의 선택의 폭이 좁았던 것도 있지만 바닥까지 찍어본 사람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학부생인데 그때 당시에 전 대통령의 통역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하는 한인회장대회 통역을 담당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주최 측에서 통역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원래는 통번역 대학원생이 필요한 자리에 학부생을 그냥 섭외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국제회의 동시통역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그걸 같이 했던 친구들은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제 통번역 대학원을 나온 분들한테 양보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서 인상 깊게 봤던 구절이 떠올랐었는데 세상 모든 위대한 일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에서 시작된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였거든요. 그걸 보고 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청와대 대통령 다과회까지 가서 얘기를 잠깐 해볼 수 있었던 그게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거는 러시아 쪽이긴 하지만 여행을 갈 때마다 좀 새로운 생각거리를 가져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본의 현재가 한국의 10년 후다, 20년 후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퇴사 준비생의 도쿄라는 책이 있는데 일본에서 유행하는 컨텐츠, 일본에만 갖고 있는 사업 구조 방식에 대해서 한국에 나중에 이걸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일본에 실제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관광 투어식으로
여기에는 시계 부속품을 비치해 놓고 그거를 나름대로 조합해가지고 시계를 만들어주는 가게예요. 여기에 수익 구조는 어떻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식으로 관광 투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유행하고 있는 컨텐츠를 보고 한국에서도 유행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어떤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바라본 다음에 그거를 연결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은 많더라고요. 플래너는 따로 쓰지 않고요. 프랭클린 다이어리나 앱이나 손노트 이런저런 거를 많이 써봤는데 제가 제2 성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트에다가 여러 가지를 적어놓게 되면 에너지가 분산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하루에 내가 이건 반드시 해야 돼라는 거 1번, 2번만 적어놓는 것 같아요. 5개, 6개를 적어놓으면 에너지와 시간을 분산하게 되고 결국엔 그걸 다 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못했던 2-3가지를 보고 또 저는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고 그 플래너를 쓰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그날 해야 하는 하나, 2개 정도만 확보해서 거기에 1시간 쏟기로 했으면 1시간 쏟고 더 이상 계획에 대한 건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잡초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잡초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양분을 가져갈 수 있는 꽃을 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웹툰도 보고 싶고 유튜브도 보고 싶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맥주도 한잔 하고 싶고 이런 일상생활들, 그걸 안 해야지 금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 제가 추구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시간 관리하기에는 더 좋은 습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집중적으로 집필하거나 강의 준비를 하거나 할 때는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집중적으로 확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회사 근처에 있는 스터디 카페를 끊어놓고 미리 결제를 끊어놓습니다. 100시간 정도를 끊어놓고 나면 진척도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9시 출근이면 한 7시 정도에 스터디 카페에 도장을 찍고 시간 기록이 찍히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채우고 그리고 나서 회사에 출근하는 것, 이 루틴을 집중적으로 가져갔을 때 제가 책에 30시간을 들였구나, 50시간을 들였구나 라는 것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관성이 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치만 평범한 사람의 대열에 합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도 그래도 책을 보는 거를 좋아했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해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책을 읽고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취할 걸 취하고 버릴 걸 버리고 여기서 뭐를 하는 게 가장 최적의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겠다 라고 하는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책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자체는 세상을 보고 여기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내가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적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게끔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보고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고 줄을 서는 능력,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감을 잡는 능력, 이런 거를 조금 길러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를 하고 싶으세요? 뭐를 잘하세요? 어떤 거로 브랜딩을 하고 싶나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답변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아이러니한 거죠. 본인이 삶을 계속해서 자기가 주체로서 자기라는 사람의 삶을 이끌어왔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살았더라도 자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라는 거를 보고 이거를 조금 질문을 던져줘서 그가 원하는 거를 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끔 방향을 유도해주는 자연스러운 질문들로 구성을 했을 때 이게 좀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글을 쓰라라고 했을 때 에세이를 일반적으로 쓰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건 내가 느낀 것을 일기의 형태로 풀어내는 걸 사람들은 글쓰기라고 조금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글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의 초반부터 글의 후반까지 철저하게 독자 입장에서 무언가를 남기고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글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있는 글을 쓰는 이들의 강점이 조금 더 특별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걸 봤어요. AI에게 생강차 담그는 법에 대해서 글을 써줘 라고 했을 때 구조를 잡아주고 그 글을 써 나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블로그에 올렸을 때 이제는 기계가 쓴 것과 실제 사람이 쓴 거는 AI가 쓴 것 이상의 생생함을 AI는 담아낼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글을 매일매일 쓰고 있는 우리 블로그 작가들 또는 전자책, 종이책 작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봐야 되는 과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기획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대단하거나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회사에서 보고서를 준비하는 거나 내가 만든 물건이 조금 더 잘 팔릴 수 있게끔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끼게 되기 위해서 그를 좀 설득시키는 과정, 이것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다 포함해서 기획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내가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도 브랜딩의 소재를 생각하고 그걸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지점과 연결시키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건 너무 잘 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아직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있어 보이려고 포장을 한다라거나 이러다 보니까 글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실망을 하게 되고, 작게라도 내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걸 기대하면서 자신다운 글을 조금씩 써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조금 힘을 주고 싶었던 부분은 자기다운 거를 찾고 누군가 소수가 됐더라도 그를 깊이 만족시키는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고 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컨텐츠로 세상을 조금 만족시키고 이롭게 하는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있는 아픔이나 고난, 현재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적인 전문성이나 자격, 특별한 경험, 미래에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 선망하는 것들, 제2의 직업으로 가져보고 싶었던 것들, 이것들을 책에 나와 있는 워크시트에 쭉 디테일하게 적은 다음에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걸 연결시키다 보면 본인이 세상에 있는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딩의 소재들을 갖게 되거든요. 제 책을 보고 워크시트를 충실하게 기록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밑그림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어려워하는 건 내가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지 못해. 우리 안에서 찾아낸 브랜딩 소재라고 한다면 내가 아직 충분히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라도 내가 리서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아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생의 이 윤태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단 하루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드라마를 찍어낼 수 있었던 건 충분한 리서치, 다양한 직군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거기에서 그게 첨예화됐을 때 어떤 감정 변화가 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폭넓게 듣고 청취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직장인들보다 더 직장인들 같은 드라마를 그려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주제가 있다, 마음의 방향이 가리키는 방향과 일치한다면 얼마든지 리서치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내놓을 만한 갖춰져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강생들 중에 실제로 본인의 아픔을 이런 희망의 메시지로 포장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뿌듯하고 좀 뜻깊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제가 허세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소설을 준비를 했었는데, 허세를 부리는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주인공 한 명, 동일한 같은 회사에 입사해서 비슷한 환경에 있지만 외제차를 사고 뭐 이런 허세를 부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주말엔 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싶은 이 대치가 되는 두 주인공의 퐁당퐁당하는 이 A, B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운영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소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은 주체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친구가 경매를 잘 아는 사장님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작은 빌라부터 아니면 상가, 이후에는 신축까지 본인이 계속해서 이런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투자들을 겪어 나가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경매 물건을 분석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다음에 상가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은 뭘 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건 어떻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본다라고 했을 때 쉽게 딱딱한 책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게 그렇게 지식들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브랜딩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쉽게 브랜딩이라고 하는 내 재능을 다본화하는 것에 접근해 보셨으면 해서 이 책을 준비했고,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권위나 전문성이나 경험이 특별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이야기를 하게 두고, 우리는 소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컨텐츠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 우리를 보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실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고, 어떤 유행하는 트렌드나 전문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무리하게 이런 전문성을 갖추려고 시도하는 것
것이 아니라 자기 다음으로 자신의 삶을 채웠을 때 그게 작은 대중성이 생기고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게 곧 작은 브랜딩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걸 좀 알아차리시고 본인의 삶을 본인 다음으로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ve been sitting here thinking about all the things you do for me.